안녕하세요. 자,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하나 드릴게요. 산만 언니. 네, 이 필명이라고 하죠? 네. 네, 어떻게 그 필명으로 쓰시게 되셨어요? 이게 초등학교 때 별명이에요. 제 이름이 이선민인데 그걸 가지고 애들이 장난쳤어요. 그래서 주위 산만하다 할 때 산만이기도 하고 이름 가지고 뭐 그때는 민경이도 만강이 막 이렇게 불리던 그쵸. 때라서 네. 이름 가지고들 네, 별명을 많이 네, 듣기 편하게. 네. 그래서 그냥 나중에 닉네임 정해야 될 때 그냥 산만이라고 했다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 뒤에 야. 언니자를 붙인 거예요. 책에서도 누가 괜찮냐,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괜찮냐고 물어보셨을 때 안 괜찮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시게 됐는지. 증언해야겠다는 욕구 때문에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비당사자 간의 간극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14년 세월호 이후로 좀 특별히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기록하고 말을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좀 알게 되지 않을까? 그러면 좀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? 그래서 참고 썼어요. 네. 자, 근데 이 책의 시작이죠. 이런 질문 되게 조심스럽습니다. 네. 네, 어쩔 수 없이 예.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네. 해요. 1995년 6월 29일이죠. 네. 그날의 그 날을 어떻게 네.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? 그날 되게 더웠어요. 요맘때쯤 이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. 습하고 덥고 그랬어요. 그래갖고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제 갔는데 제가 원래 있던 데는 물품 보관소라고 해서 이제 안 무너진 동에 있었어요. 그리고 하루 종일 막 너무 덥고 습하고 에어컨도 안 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나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안 틀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뭐 소문은 이제 막 들렸죠. 5층 어디가 에스컬레이터가 아예 이렇게 어긋났고 싱크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은 들렸는데 친구랑 둘이 있는데 저쪽 그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한 6시 다 돼가는데 52분이더라고요. 무너지기 직전에 저쪽에서 누가 불렀어요. 라고 네? 이러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가 무너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이제 그 상판이 이제 하나 차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엄청나게 회오리가 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날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 날아오는 파편, 건물 파편에 이제 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뒤가 다 찢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작가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네. 대한 기록들이 쭉 이제 네. 적혀져 있단 말이죠. 그 이후의 삶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. 어떤 삶을 그럼 사셨어요? 그 이후에. 많은 사람들이 보상금으로 딱 끝난 줄 알아요.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도 마찬가지지만 돈 얘기지 돈 줄게 그냥 이제 그만해.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사고 이후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 사고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론 저만 그랬을 수 있어요. 그 사고 부상자나 생존자 중에 근데 저는 특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 일을 겪지 않았어도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에요.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 일 빼고도 힘들었겠지만 인생을 완전히 세계관을 바꿨기 때문에 그 후로는 굉장히 이기적이 됐죠.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 가는 거죠. 그러니까 남들한테 대한 배려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 심지어 그러다가 계속 이제 막 스스로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. 왜냐면은 재밌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. 재밌는 게. 요새는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밥도 잘 먹고 뭐 운동도 하고 하니까 많이 나아진다고 해도 평생을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거를 극복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기적인 네. 마음이죠. 그러니까 이게 또 물리적으로 내가 이게 그러니까 왜 크게 놀라도 사람들이 크게 놀라도 뭐 놀라는 거 극복 못 하잖아요. 경계 일으키잖아요. 네. 그런 거 근데 이제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는 처음 들어봐 가지고 그 후로도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진 않죠. 근데 그런 걸 다 겪으셨으면서도 오히려 이제는 사회를 또 바라보셨단 말이죠. 세월호. 네.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네. 내가 힘든데, 네. 나도 힘든데, 네.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? 그리고 또 우연히 또 행복하게 제가 진도체육관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. 사람들이 그 환자인데 왜 갔냐고 하는데 정신과 선생님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. 수녀님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. 근데 괜찮을 거라고 오만했어요. 착각했어요. 그래서 갔는데 정말 그 현장을 보고 우리 그렇잖아요.
영화를 보는 거, 현장 가서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. 저는 봐서 알아요. 이것도 겪어서 알아요. 그래서 이게 슬픈 게 얼마나 슬프고 이 억울한 마음이 얼마나 억울할지가 느껴져요.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면서 지겹다, 잊으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그걸 떠나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혐오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재해 현장 그것만 수습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됐을 일, 국가에서 뭐 어떻게든 잘못한 부분이 있는 일들, 잘못한 부분이 아니죠. 뭐 명백한 책임이 있죠.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허가를 내주고 불법이나 편법이 작동하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마 비용이 더 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럼 작가님께서 꿈꾸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는 건 어떤? 남들한테 훼손되지 않는 삶이죠. 우리 모두가 타인에게 훼손되지 않는 삶. 그게 평범한 인생이라고 봐요, 저는.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수 있는 세상이요.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여행 가고.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고 그러면 엄마들도 며칠 쉬었잖아요. 근데 지금 학교를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? 그러니까 그런 게 안전해지는 삶. 그게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에요. 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